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로 김태성 IS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빠르게 살펴볼까요? 외국인의 순매수 탑 10입니다. 역시 주도주는 바이오인가 봅니다. 유한양행, 한올 바이오파마, 셀트리온 매수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보이네요.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게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팔고 있지만 한미반도체는 사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잠시 후에 이유를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VT도 매수하고 있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상장한 이후에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외국인이 따라 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간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유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흥구석유를 매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반도체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팔고 있는데 왜 한미반도체는 사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르신들이 먹고 살려면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시대에 그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혹은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IT가 전체적으로 강했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 중심의 HBM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막판에 엔비디아가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역사상 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 IT 투톱 중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조금은 더 선호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것을 토대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한미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조금은 불안했었죠. 하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여전히 블랙엘에 대한 수요, HBM에 대한 수요는 강건하다, 견고하다, 그리고 강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HBM 관련 소부장주들은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신고가 영역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터치를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특히 한미반도체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VT 화장품 기업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중국 부양책으로 중국 쪽 비중이 높은 화장품주들이 북락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은 VT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매수 유효한가요? 일단 중국 관련한 화장품,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아마 쇼크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 하지만 V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만 줬었다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수익을 줬을 기업이 아닌가 싶고 여전히 지금 메이저 투자자들은 VT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목을 저는 이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100샷부터 200, 300, 600샷. 그러니까 처음부터 600샷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100샷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300샷도 써야 하고 600샷도 써야 하고 1200샷도 써야 되는 그러한 매출 구조로 지금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굉장히 낮은 섹터와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VT의 가장 큰 매출처는 중국이라기보다는 일본이죠. 일본에서는 여전히 좋은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확장성만 늘어나는 모습만 또 놓고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VT에 대한 눌림목 유효 는 저는 가능하다. 하지만 오늘 좀 시세가 강하게 났기 때문에 쫓아가기보다는 조금은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매매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이 기대되는 VT가 오늘 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본부장님의 탑픽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제일 기업명이 긴 기업을 오늘 제가 뽑았는데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인적 분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변동성 괜찮을까요?
인적 분할한 이후에 사실 우리에게 이렇다 할 어떤 신뢰도를 보여줄 만한 네. 사업의 연속성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반도체 IT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자,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화인더라고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인더 같은 경우에는 한화 정밀 기계를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나 이 한화 정밀 기계에서 HBM의 필수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본딩 장비를 이제 만들 수 있고 이걸 SK 하이닉스와 협업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한미 반도체의 저는 경쟁사급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상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락업 해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이저 주체들이 현재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대다수의 많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올해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상승세를 내었다가 조정이 지금 깊은 상황이죠. 조정이 깊다는 건 악성 매물이 많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소화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화인더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악성 매물이 많지 않기에 오히려 상승 탄력이 나오게 되면 이쪽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오늘 이제 두 자릿수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외국인의 수급 픽으로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경쟁사로 부각이 된다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좀 더 추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탑10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관,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외국인과 달리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같이 셀트리온, 한올 바이오파마 동반 매수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과 함께 LG화학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 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단연 삼성전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만전자로 오늘 장 초반에 추락을 했거든요. 5만 8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기관은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관 좀 확신이 있는 걸까요? 저점 매수인가요? 아니면 HBM3 8단을 기대를 하는 걸까요? HBM3 8단 네. 이제 와서 말하면 네. 시장에서 욕만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3 12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서 네. 삼성전자 HBM3 8단 이야기하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저는 비난의 화살을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일단 지금의 가격은 누가 보더라도 메리트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이 구간에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가야 될 것 같은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TSMC를 이제 경쟁사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오늘의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어떤 그러한 첫날 시발점으로 좀 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그동안 가장 좀 픽했었던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는 딱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HBM3 이 12단에 대한 정확한 플랜. 두 번째, 지금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줘야지만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다면 늘어짐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더 구체적인 12단에 대한 플랜을 내놓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질문을 드려볼 기업은요. LG화학입니다. 최근에 기관이 한 달 동안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력이 뭘까요? 2차 전지 영향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초화학 소재 사업부가 있고 네. 첨단 소재 사업부가 있는데 사실 기초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성과를 못 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학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LG화학이 여기에 정말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첨단 소재 사업부.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참 이상하죠? LG에너지솔루션이 갑자기 또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테슬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런 뉴스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이 뉴스를 알고 주가를 올렸다라고 의심 아닌 또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2차 전지들이 조정이 나왔지만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을 품고 있는 LG화학 지금의 가격은 전혀
부담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기관도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쪽으로 지금 시선을 좀 돌리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우리도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LG화학 물려 계신 분들 제외하고 신규 매수하기에는 사실 손이 잘 안 나갈 겁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LG화학이 현재 구간에서 잘 지켜주고 여기에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걸 확장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LG 엔솔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기에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여전히 시장에서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LG화학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렇죠. 추이도 좀 지켜보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도 탑픽을 가려볼게요. 본부장님의 기관 순매수 탑10 탑픽은요? 일단 저는 오늘 기관 픽에서는 현대차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의외인데요. 네. 현대차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쪽은 결국에 이제 중국의 IPO 관련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데 또 인도 IPO 하게 되면 세로 뉴스로 떨어질 거야 라고 이제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물론 그것을 고려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인도 시장의 성장은 인도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를 통해서 지금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으로 수출을 더 넓힐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의 재수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수급픽은 대형주들이 지금 많이 뽑혀 있는 상황인데 저는 현대차, 기아 이런 완성차보다는 부품사를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부품사 안에서는 당연히 인도 쪽 본다면 화신, SL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조금 더 자율주행이라든지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HL 만도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IPO 인도에 상장을 해서 얼만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본부장님 오늘 현대차와 함께 인도 관련한 부품주들 화신이라든지 SL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HL 만도까지 찝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우열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대 기관의 탑픽 중에 옥석을 가려볼게요. 자, 오늘 외국인만 매수하고 있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한화 인더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고르신 건가요? 일단 수익성 측면도 있고요. 일단 엔비디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TC 본딩 장비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저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저는 지금의 위치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3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 라인으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35,000원 이탈 시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유를 찾아보지도 말고 저는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올라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매물은 상장한 날의 가장 높은 고가일 겁니다. 그 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6만 원 그 이상의 시세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으로는 원픽으로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꼽아주셨는데요. 목표를 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에는 다음 주는 아니죠. 10월 중순까지는 한번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IT에 한 번 더 큰 관심이 받으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필요하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만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이번 달 안쪽으로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세가 나오면 그때 그냥 매도하는 전략. 네, 알겠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최근에 인적 분할된 회사인데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최근 이틀간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보유 기간은 7월 중순까지 그때 한번 튀면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태성 ISF 본부장과 함께 오늘의 수급을 참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